어디 좀 보자. 너도 안 했냐? 어제 잠을 하나도 안 했는데? 니네 내가 그 숙제를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라고 하면은 복습 안 할 거지. 필요한 거 쫙 보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숙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딜레마야. 자 거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푼 사람은 거기 그 몇 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줘. 14회에 3번? 10? 10회 5번. 또 12회 8번. 5번 6번? 14회 5번 6번. 13회 6번. 세빈아, 지금 너는 문제 안 풀었잖아. 예지도 얘네들이 지금 질문한 번호들 있지. 그거 다 동그라미 쳐. 다 동그라미 쳐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봐. 그러니까 질문 없는 것들은 이게 쉬운 문제들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없으면 저 풀 때 저 애들 질문한 거 위주로 먼저 풀어. 너도 다 못했어? 너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질문 나오는 것들을 표시해 놓고 그 위주로 풀라고. 시간이 많이 없으면. 시험이 또 있어? 15회 7번. 16회 11번? 16회 7번. 내 귀가 좀 이상한가?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지는가? 18회 6, 7. 일단 무리함수까지. 너 다 했어? 아니, 함수까지. 함수까지는 없었어. 무리함수까지. 여기 함수랑 그 뒤에 함수. 그거까지. 그러니까 거기 횟수로까지 18회까지야. 아, 저 무리함수까지라고 해서 무리함수까지인데. 헐. 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18회 6번 또 질문이야? 18회 6번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렇구나. 수학 문제가 그렇단 말이야. 이제 얘네가 한 번, 두 번 통과하고 그래요. 10회 5번. 10회 5번 문제는요. 배원 요구는 이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 아니 시연아? 10회 5번 문제가? 니네는 여기 시험범위 아니고 여기서부터 안 했지? 근데 읽었는데 이미 비슷한 게 나왔어? 그럼 너는 이제 안 들어갈 것 같고. 다른 친구들 한번 보세요. 10회 5번 문제. 이게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야.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플러스 4 이게 fx하고 동일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 함수가 뜻하는 의미를 좀 찾아야 돼. 니네가 이제 수원에서도 삼각함수 공부할 때 저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 f x 더하기 p가 fx를 만족할 때 요 p가 요 함수의 주기라고 해서
이 주기가 4짜리인 주기함수야. 그러니까 주기 4짜리에 대한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사해서 좌우로 붙여주면 돼. 하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fx를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해주냐면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줬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요 범위에서는 요런 직선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럴 때는 x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물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기함수를 다루진 않지만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라서 그냥 참고적으로 해봅니다. 자, fx가 n분의 1의 x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n 값들을 모두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 그럼 일단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일종의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 11개가 된다는 건 이걸 그림으로 풀 거거든.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n 값을 좀 정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저거는 할 수 없이 니네들이 그림을 이제 좀 그리셔야 돼. 근데 봐봐. 그림을 한 사이클을 이제 먼저 그릴 거야. 근데 이제 몇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림을 좀 예쁘게 다 그리셔야죠. 자, 마이너스 2부터 최종적으로 2까지니까 이 간격이 4야. 그러니까 한 사이클의 그림을 준 거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부터 너무 좁되겠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그래서 여기가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그림을 복사해서 쭉쭉쭉쭉 그려놓을 건데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를 보거든. 경계값만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빵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니까 여기 이렇게 그림이 들어갈 거야. 여기가 너무 좀 작게 그렸다. 그냥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요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되고요. 여기 지나고요. 2를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요 모양이 이제 반복돼서 복사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몇 사이클을 그려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거기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봐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니네가 수투를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데 요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일치하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이걸 원점 대칭 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요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도 어떠냐면 180도 회전시키면 일치하는 거야. 그럼 내가 교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따질 거냐면 여기 교점은 무조건 하나가 생기고 만약에 이 양수 쪽 위쪽에서 교점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대칭적으로 이쪽에도 교점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이쪽에 교점이 생기는 만큼 이쪽에도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는 동의하지? 그러면 교점이 11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 개는 있는 거고 그럼 이쪽 파트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5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쪽 파트에서 교점이 또 5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쪽 양수 쪽 파트에서 교점이 5개가 나오도록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복사해서 몇 개를 좀 그려야 되잖아. 여기만 그리면 돼. 이제 2 여기가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림이 이걸 복사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어찌 돼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교점이 5개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한 사이클을 더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가 12, 여기가 14. 그럼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자, 그러면 교점이 5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되면서 이쪽에서는 교점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경계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자, 요 끝에 머리하고
얘도 이렇게 쫙 이어봐요.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때의 교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쪽에 교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교점이 5개가 다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날 때를 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돼.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돼. 직선이 그렇게 지나가야 돼. 이해가세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만 알면 되니까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데 요 포인트가 여기 9가 되는 거거든. 여기가 9,1이 되는 거고 요 포인트를 보면 여기가 13이야. 여기가 13,1이 된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차피 원점지라는 거니까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 돼서 13분의 1이 돼. 얘의 기울기는 1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빨간색의 기울기는 또 x좌표분의 y좌표 9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저놈의 기울기를 내가 원점지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n분의 1이라고 표현했으니까 n분의 1이 가져야 되는 기울기는 13분의 1보다는 크셔야 되고 9분의 1보다는 작으신 범위를 가지셔야 돼요. 뒤집어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 가셔요. 그래서 n값이 들어가는데 10과 11, 12 이렇게 3개의 값이 나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내가 이쪽만 생각하면 이쪽은 대칭적인 모양으로 교점의 개수가 생기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풀면 됩니다. 다시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회로 가겠습니다. 시연이 질문할 거 다 한 거지? 자, 12회에 8번 문제. 이게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돼 있는 건 2학년 과정이 아니라 3월이라고 돼 있잖아.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과정이 나오거든. 그래?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할 것들이 있으니까 남푼 친구들은 좀 찬찬히 좀 생각을 해서 복습을 좀 하세요. 자, 12회에 8번. 자, x라는 집합이 원소가 4개가 있어. 1, 2, 3, 4.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2, 3, 4, 5. 그 다음에 z라는 집합이 3, 4, 5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이제 2개의 함수를 줬는데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의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지. 이렇게 맞물리는데 첫 번째 조건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야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x라는 원소가 x집합하고 y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일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x하고 y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여기 2, 3, 4하고 여기 2, 3,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원소의 경우에는 함수값의 정보를 줬어. g라는 함수의 함수값과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그게 반드시 1대여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gx가 갖는 함수값은 fx가 갖는 함수값보다 하나만큼 더 커야 돼. 이 새끼들이 z하고 대응시켰을 때 얘네들이 갖는 함수값과 x에서 y로 대응시켰을 때 얘네들이 갖는 함수값보다 이쪽이 하나가 더 커야 된다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옳으냐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선생님 이런 문제 보면 좀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접근하기 좀 힘든데 대응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f라는 함수부터 이제 그려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따로따로 그리지 말고 보기를 한번 봐봐. 기억을 보면 g 합성함수의 f의 치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 그럼 f 먼저 대응시키고 g 나중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그림을 따로따로 그리지 말고 연결시켜서 그려놔. 이렇게 z.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1, 2, 3, 4 여기가 2, 3, 4, 5 여기가 3, 4, 5 여기 대응시켜놓고 여기는 1대1 대응이고 여기는 몰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잘 봐 이제 2, 3, 4라는 놈하고 여기 2, 3, 4라는 놈에는 함수값의 관계가 하나 차이가 나야 되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갔어. f의 2의 함수값이 2로 갔어. 그럼 g의 똑같이 2의 함수값은 얘가 가진 함수값보다는 하나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기 있는 숫자들보다 하나 큰데 이 새끼보다 큰 건 없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4가 5로 갔어. 그러면 g라는 함수의 5는 그것보다 하나 커야 되니까 6으로 가야 되거든. 아, 그러면 4가 5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요 세 개의 원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얘로 가는 새끼는 없어. 얘로 가버리면 6으로 가는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 없으니까. 그럼 결국 저 새끼들은 요렇게 세 개에 대응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얘가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화살표를 하나 받았다면 이놈들에 대해서 하나 큰 놈들의 대응이 돼야 될 거니까 아 2, 3, 4에 대응할 수 있는 놈은 딱 3, 4, 5 요렇게 대응이 돼요. 이쪽 대응 관계 몰라요. 이쪽 대응 관계도 모르지만 얘네가 얘에 대응하면 얘네들은 얘한테 대응해야 돼. 여기까지 동일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는 알아. f라는 함수가 1대1 되니까 얘네들이 1로 가면 1이라는 새끼는 반드시 5로 갑니다. 이렇게는 하나가 결정돼요. 이해 갔어? 자, 그래 놓고 이제 보기를 봅니다. 첫 번째 기억. G 합성함수 F. 요 함수지, 요렇게. 치역은 Z다. 당연히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다 선택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치역은 Z다. 이 말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면 F 역함수 5의 함수값은 2보다 크거나 같냐 그랬어. 그럼 역함수 5의 함수값이라는 건 함수값이 5가 되는 x값이 누구냐 이 얘기잖아. 근데 f라는 함수에서 함수값 5를 갖게 되는 원래 놈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얘 값은 얼마냐면 여기 1 되는 거고 1이 2보다 크지는 않으니까 여기 좀 편하게 나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그야마 이제 좀 쉽게 판단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디귿이야. 디귿이 F3, G2, 그 다음에 F1 이런 배소 관계를 갖고 있을 때 F4와 G2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G2와 F4 합한 값이 6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러니까 니네들 요번 시험에서 예상하건대 이런 대응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될 건데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이제 따질 때 대부분이 케이스를 갈라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잘 갈라놓고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잘 조져야 돼. 시간이 좀 걸려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일단 아는 게 뭐냐? F1 값은 알아. 이게 5라고. 그렇지? 그럼 G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G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거 아니면 이거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G2를 이제 조져야 되는데 첫 번째 G2가 2를 가질 수 있을까요? G2 여기가 아니지. 이쪽을 봐야지. G2가 3을 갖는다고 치자. 그럼 G2가 3을 가지면 F2는 얼마를 가져야 되니? G2가 3을 가지면 F2는 걔보다는 하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2를 가져야 되지. G2가 3을 가질 수 있나? 가질 수 있어 없어? G2는 F1보다 작아야 되니까 5보다 작은 값이 지금 3하고 4, 병신 맞지? 3 가질 수 있죠? 여기 3하고 4에 해당하는 거니까 케이스가 이게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G2가 3일 때하고 G2가 4일 때. 그래 놓고 이제 조지면 되겠지.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럼 G2가 3이야.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어디 갔어? 요거 여기다 써놓고 가요. GX하고 FX의 함수값의 차이가 1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G2를 내가 3으로 정하면 F2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하나 작아야 되지. 그래서 F2는 2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F2가 2를 가지면 얘가 2를 갖고 그 다음에 G2는 3을 가지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3라는 값은 G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F3의 값은 G2가 갖는 3보다는 작은 값 2나 1을 가져야 되는데 1은 없지. 그럼 F3는 누구를 가져야 돼? F3는 2를 가져야 된다고. 그럼 이게 중복이 돼버리네? 이건 안 돼. 왜냐면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G2의 값이 3을 갖는 순간 F2의 값은 얘보다 하나 작은 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F3도 G2,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값은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복돼서 이건 안 된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날려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면 되지. G2가 4라면 그럼 똑같이 봐. G2가 4면 일단 F2를 생각할 수 있는데 F2는 얼마를 가져야 돼? 3을 가져야 돼. F2를 결정하면 자 G2가 지금 3였어. 그러면 F3는 4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F3는 3을 갖거나 근데 3은 못 갖지. 그럼 누구를 가져야 돼? 2를 가져야지. 자 이렇게 대응하면 F2가 3으로 가고요. 조금만 봅시다. F2가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G2는 4로 가고 자 그러면 다 결정했나? 그러면 G2는 여기 이제 4가 나오는 거고 F4를 결정해야 되지. F4 그럼 F4는 누구를 가져야 되겠어? F2가 3으로 가고 F3가 2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남는 거 얘로 가야 되니까 F4는 4로 가야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다 결정했네? F4가 4고요. G2도 4가 돼야 되니까 얘네 두 개 짬뽕하면 얼마야? 8 된다. 6이라고 했으니까 뜨는 거야. 이해 갔어? 만약에 이제 대원 용어 같은 거 시험 문제 내면 얘를 뭘로 바꾸겠어? 8로 바꿔서 내겠지. 만약에 그대로 안 낸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 값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야.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4회로 갑니다. 13회부터 13회 몇 번이냐면 6번. 꼭 13회 6번? 13회 6번은 오늘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영어 그냥 빨리빨리 하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유리함수의 식이 y는 4x분의 4. 그래프 위의 점 1사분면에 점을 하나 잡겠대. A라는 점. 자, A라는 점이 A, A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점 A를 X축, Y축 원점에 대칭시키는 점을 각각 B, C, D라고 하는 거야. 얘를 X축에 대칭시키고요. 얘를 Y축에 대칭시키고요. 얘를 원점에 대칭시키고요. 그랬을 때 걔네들을 각각 여기 B, 여기 C, 여기 D. 자, 그러면 이 점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이 그림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원점에 대칭시켰다면 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B점은 어떻게 돼? 좌표만 다 잡으면 돼. X축 대칭시켰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부호받게 되고 Y축에 대칭시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A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저런 문제는 그냥 좌표만 잘 잡으면 돼.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을 테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x좌표끼를 빼면 되는 거니까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또 이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요놈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거 그치? 쟤는 얼마야? 이거 2배 해도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 a분의 8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둘레라는 건 얘 더하기 얘의 전체 2배가 되니까 거의 2배 이렇게 하면 둘레.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그냥 가자. 4a 더하기 a분의 10 할이 16. 그러면 a에 대한 역수관계고 a 값은 0보다는 크실 테니까 산술계 합평균으로 쓰면 2배의 루트 얘네 곱해주면 없어지고 얘는 64 되는 거니까 쟤는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16. 그래서 뭐냐,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산술계합 평균을 써가지고 풀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이런 건 이제 익숙하죠? 그 다음 14회 3회 14회 3번 빨리빨리 갈게요. 14회 3번 이거 보자. 자, 14회 3번 문제도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니네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풀어봤던 문제야. 봐봐. 자, 이놈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절대값 나오면 그냥 쪼가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돼 있어. 이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래. 그럴 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fb를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 거야. 자, fx에 대해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은 알맹이를 일단 들여다보면 얘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놈의 점근선이 좀 필요해. 점근선의 좌표, 점근선의 교점으로 그냥 표현합시다. 그러면 원래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6,b인데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6-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그죠? 결론을 알면 되게 쉽긴 한데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적다 치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충 해. 봐봐. 대충 이런 데 있다고 쳐봐. 여기. 여러분들 점근선의 교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얘의 그래프, 요 알맹이의 그래프가 대충 또 뭐 이렇게 된다고 쳐. 결론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알맹이 그래프야. 전체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야지.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 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그림이 뭐라고 그랬냐면 y축 대칭이라고 그랬어. 이게 y축 대칭이 될 일이 없지. 그러면 이게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봐. 일단 이 새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겹치게 되려면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이 y에 관한 점근선이 일단은 y축으로 좀 가야 뭔가 좌우 대칭을 만들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점근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y축.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y에 관한 점근선이 이거라고 보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스코어 이렇게 될 거라고. 동의하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y축 대칭이 아니잖아. 그럼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이 점근선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결국 점근선의 교점이 x축하고 y축에 만나는 원점이 되어 있어야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됐을 때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얘를 그냥 꺾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서 y축 대칭이 된다 이 얘기야. 결론. 이놈이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나타내는 점근선의 교점이 반드시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원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라고. 동의하셨어요?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고요.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
자, A 값하고 B 값이 나왔어. 우리는 F, B 값을 구해야 돼.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에 x 마이너스 6분의 A가 지금 6이고 B는 마이너스 3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래. 마이너스 9분의 6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는 이거 한번 해볼게. 봐봐. 이것도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틀릴 형태의 문제야. 자, fx가 x분의 a 더하기 b. 자, a는 0이 아니에요. 유리함수입니다. 그런데 y는 equal 절대값 fx. 이 그래프가 y는 equal 2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리고 f 역함수 이해함수 값이 이해함수 값에서 1을 뺀 것과 같대. 그럴 때 f8을 구해요. fx의 a와 b를 결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것도 이제 일단 그려보는 거지. 봐봐. 얘는 지금 점근선이 그냥 x축하고 그 다음에 y에 관한 점근선은 그죠? x에 관한 점근선은 이거 0 되는 거니까 요거 낼 테고 요거 낼 테고 그 다음에 y에 관한 점근선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b가 여기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a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지만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림이 됐던 만약에 이 그림이 됐을 때는 x축 아랫부분 여기를 꺾어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그림이 됐을 때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서 이런 그림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지 시연아? 그랬을 때 y는 equal 2라는 직선하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래. 그럼 y equal 2가 이런 데 있으면 교점 2개 되잖아. 이런 데 있으면 교점 2개 되잖아. 그럼 교점이 하나가 되는 케이스는 딱 이렇게 지나갔을 때 y는 equal 2가 딱 이렇게 지나갔을 때 교점이 여기 딱 하나가 생긴단 말이야. 아, 그 얘기는 b값이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요 점근선에 해당하는 게 y는 equal 2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b는 2를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했어? 다 이렇게 풀어. 그래서 fx에 식이 나왔네. fx는 x분의 a에 더하기 2가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조건 갖고 a 값을 구하시면 된다. 자, 역함수 이해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구하기 쉬우니까 그냥 구할 거야. 역함수. 그럼 얘의 점근선이 지금 0,b인데 역함수에서는 얘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x에 관한 점근선은 x = b가 돼야 되는 거고 동의하셔? y에 관한 점근선은 빵이 돼야 되니까 뒤에 빵 붙어요.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f 역함수 이해함수 값이라는 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b 값은 내가 알거든. b 값이 여기에 2야. 근데 여기다가 역함수 2를 집어넣더니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부모가 빵 되네? 그럼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빨리 이제 전환을 시켜야 돼. 아, 내가 그린 그림이 이게 아니구나. b값은 2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b값이 2가 아니면서도 가능하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점근선에 해당하는 놈을 y에 관한 점근선은 양수 쪽에다 잡아놨었단 말이야. 근데 양수 쪽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니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고 그 y는 equal 2하고 만나는 교점을 생각하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니까
b가 0이 될 수도 없다고. 아, b된다. 그렇지, b가 0이 될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y에 관한 정근선이 0보다 작겠구나. 이런 데다 적어보. 이렇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릴 거야. 꺾어 올리면 정근선도 같이 가는 거니까 y에 관한 정근선이 y인 걸 요 b라면 요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해 갔어 지금? 그럼 이쪽 그림은 얘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꺾어 올리면 얘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랫부분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요 정근선에 닿지 않도록 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이게 가셔요? 아,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다면 y는 2라는 직선이 이런 데 가면 2점, 이런 데 가면 2점인데 여기 가면 무조건 여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아, y는 2라는 직선이 지나가야 될 점은 딱 요 라인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이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b라는 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이 2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값이 내가 구한 2가 아니라 b 값이 마이너스 2를 가져.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처음 시도한 값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이 시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20으로 다시 들어가서 역함수 x-b에서 b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a에 더하기 0 되는 게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2일 때 함수값, 역함수 2일 때 함수값은 4분의 a 되는데 그 값은 2의 함수값에서 1 뺀 것과 똑같아요. 2의 함수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a 더하기 2에다가 빼기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a에 더하기 1 되니까 얘를 이쪽에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면 4분의 a가 되고 넘긴 게 마이너스 1 되니까 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된다. 계산 맞나 좀 하죠? 좀 이상하다. 넘기면 4분의 1 a 맞죠? 맞지? 아, 계산이 자신 없어.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나왔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 나왔는데 뭘 구하라는 거야, 문제가? f8 값을 구하라. 자, f8 여기다 넣으면 되죠? 8분의 a 8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구하는 값은 2분의 4 나오고. 아, 답이 없어. 걔는 틀 것 같아. 자, 어디 틀렸는지 좀 봐줘. 역함수 이건 맞죠? 플러스 2 맞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분의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A1이고 4를 곱해주면 A 2A 더하기 4 맞는데? 어디 틀렸니 얘들아? 2의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위에 빨간 색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왜? 마이너스 1 아니야? fx가 x분의 a 마이너스 fx가 이거잖아. 아, 병실아, 이게 b를 나 진짜 이거지 이거. 나같이 계산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 저기다가 2를 집어넣기 2분의 a 마이너스 2 그죠? 빼기 1 이렇게 들어간 거네. 맞아.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여기 넘기면 4분의 a가 되고 넘기면 3이 돼서 a는 12 맞지? 자, 그러면 fx의 f8은요 8분의 a 12에다가 빼기 2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다. 계산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